그런 상황 안에 있다 보면 내가 괜히 엄살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무게는 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특히 제 경우는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것을 최근에 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 하나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어요. 거기다 맨날 술만 먹고 인사불성이 되는 아버지와 늘 불만 많은 엄마의 짜증을 받아내며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집들도 다 비슷하다곤 하지만 특히나 우리 엄마는 오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좀 더 봐주자면 제 남동생까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른들은 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에게 있어 처음 낳은 아들은 정말 보물 그 자체였어요. 그 다음도 아들을 낳길 바랐지만 절 낳고 꽤나 심란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노력해서 제 남동생을 낳게 되신 것이고요. 똑같은 성별끼리 줄줄 낳았다곤 해도 늘 둘째는 겉돌기 마련인데 저는 혼자 뚝 떼놓은 듯 성별이 다르니 좀 더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없는 형편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딸을 낳은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반면 오빠와 남동생은 늘 엄마가 아끼고 아끼는 테두리 안에 존재했답니다. 그나마 남동생은 장남인 오빠에게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대접이 훨씬 나았어요. 맨날 식모마냥 집에서 엄마가 시키는 일들을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도 엄만 한 번도 저에게 칭찬이나 인정해주는 말들을 하지 않았죠. 어쩌면 이런 바람조차 사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나중에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엄마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더군요. 50살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 안에 아주 큰 상처가 된 기억이 있는데 바로 중학교 무렵 때 공장에 끌려갔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엄마는 바로 팔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저보고 공장에 가라는 거예요. 엄마, 왜 공장에 가야 해? 난 안 가고 싶은데. 시끄러 이거사. 기집애 가면 공부를 해? 공장 가서 일이나 배우고 돈이나 제대로 벌어와. 알겠어? 엄마는 이런 말에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그 어느 곳에도 제 의견이 들어가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엄마는 난데없이 제 학교를 그만두게 했고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하시는 공장으로 대뜸 끌고 갔죠. 갑자기 저는 순식간에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엄마가 바랐던 수준에 얼마 안 되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꼬박꼬박 오빠를 공부시키는 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뭐 아주 잘하는 과외 선생님이 있다나요? 전 그렇게 공장에서 자잘하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노곤하고 피로한 날들을 보내면서도 월급 때마다 떨어지는 돈을 제 손에 단 한 번도 쥐어보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같이 일하는 이모들도 저보고 안 됐다는 소리를 했을까요? 그래도 전 그때까진 순진했던 건지 엄마를 그렇게 미친 듯이 증오하거나 미워할 생각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번 제가 너무 아파서 사경을 헤매던 날 여지없이 절 깨우고 얼굴에 물을 들이붓는 엄마의 모습에 정말 이가 덜덜 떨릴 정도의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난 우리 엄마 자식이 아닌가? 차라리 누군가 다른 엄마가 있다고 말해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혹시 아빠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 건가? 생각하기엔 누가 봐도 엄마와 난 모녀라고 생각될 정도로 똑 닮은 얼굴이었어요. 얼핏 봐도 도무지 착각할 수 없을 정도로 판박이었으니까요. 그런 사실들이 외려 절 절망케 하고 괴롭게 했어요. 왜 나는 우리 엄마의 친딸인 건지, 왜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이렇게 원수 같은 대접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버는 돈들은 속속들이 오빠를 위한 돈으로 쓰여지게 되었고 저는 점점 나이를 먹고 18살쯤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공장만 돌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제 얼굴만 보면 밥맛 떨어진다며 맨날 욕을 해댔고 오빠 공부가 잘 안 풀리거나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다 저 때문이라는 이상한 저주를 해댔어요. 이때 가장 환멸나는 건 바로 오빠의 태도였죠. 오빠는 엄마의 지원을 하도 등에 업어서 그런지 본인조차도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 저를 무척이나 무시했어요.
한 번은 도저히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고 힘들어서 엄마에게 20살이 되면 집을 나가겠다는 소리를 했는데요. 그날의 일로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오빠를 완전히 혐오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20살 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할 거야. 지금 있는 곳 너무 힘들어. 일단 이건 핑계였고 조금이라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멀어지고 싶어 한 말이었죠.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에 불을 킨 듯 네가 어디 여기를 놔두고 도망가려고 하냐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미 이건 예상한 일이라 눈을 질끈 감고 반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불현듯 갑자기 누군가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느낌이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오빠였습니다.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들어? 오늘 한번 제대로 참아자 볼래? 오빠는 그 길로 저를 무자비하게 때렸고 엄마는 전혀 말리지 않고 쯧쯧거리며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읊조리는 소리는 정말 구역질 날 정도였고요. 에휴, 그러게 왜 대들어. 주제도 모르고. 얌전히 입 다물고 공장이나 다닐 것이지. 이때 얻어맞고 소리 없이 울면서 여기저기 상처로 인해 아린 것보다 엄마와 오빠의 조롱이 더 가슴 아프게 찌르는 걸 느꼈어요. 그나마 동생이 이런 저를 좀 불쌍히 여겼고 느지막이 저에게 몰래 먹을 것을 챙겨주거나 약을 주곤 했어요. 당시 오빠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맨날 아들 자랑만 하던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화풀이를 늘상 저에게 풀어대며 네가 공장에서 돈을 시원찮게 벌어줘서 오빠가 제대로 공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20살이 넘어가다 보니 그나마 눈이 뜨이게 되면서 이 지옥보다 더한 집에서 나가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옆 동네에서 가끔 공장에 놀러오던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정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너무 쉽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깊이 줘버리고 너무 일찍이 내 모든 것을 걸게 된 탓으로 갑작스런 임신을 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바로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지만 미리 먼저 상담을 해서 알고 있었던 남동생이 즉각 가로막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김에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나마 엄마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 왔고 그것도 오빠와 남동생, 아빠 모두와 함께 와서는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이런 모습을 무척 황당해하면서 저에게 마구 화를 내더군요. 사실 저 역시 할 말이 없긴 했어요. 야, 어떻게 된 게 장모님이랑 형님은 맨날 그렇게 돈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 둘이 사는 걸 보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제일 문제야. 왜 돈이 없다고 말을 못해? 그 몸뚱이하고서 일하러 나가겠다는 거야 지금? 저는 말없이 눈을 감고 눈물만 주르륵 흘릴 뿐이었어요. 뱃속 아기의 움직임이 심히 요동치는 게 이미 느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잘 처먹어서 배가 불렀냐는 둥, 니도 네 자식을 낳아봐야 애미 마음을 안다는 둥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렇게 저주 비슷한 말을 늘어놓고선 끝에 가서 결론이 돈 얘기였어요. 이유는 여전히 오빠 때문이었고요. 네 오빠 그래도 대학도 졸업했고 회사도 들어가야 하는데 글쎄 그것들이 니네 오빠를 안 써주잖냐. 네가 동생이 돼가지고 먼저 결혼까지 해버리면 네 오빠는 어떡하라고. 내가 돈을 버냐 네 아빠가 버냐.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지. 마치 오빠 돈을 제가 뭉탱이로 갖고 나와서 새 살림이라도 차린 양 엄마는 당당하게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임신한 딸이 힘들어서 누워있는 걸 보면서도 말입니다. 당시 저는 돈 나올 방도가 없었기에 힘들게 빚을 얻어다가 몇백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걸 받고서도 오빠는 계속 엄마를 통해 징징대는 소리를 전해오더군요. 여동생인 저는 임신을 해서 그렇게 먹고 싶은 통닭 한 마리도 배불리 못 먹고 있는데 그 쪽방에 남편과 아등바등 살면서 힘든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몰래 빚을 내어 친정에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걸리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절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차마 임신한 저를 건드릴 순 없었는지 집에 얼마 되지도 않는 세간살이를 집어던지고 깨부수면서 저와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코딱지만한 계집에 살면서 그만한 돈을 빚을 내? 그걸 또 형님한테 갖다 바쳤다고? 난 너랑 못 살아. 애도 네가 알아서 키워. 평생 그렇게 장모님이나 틀어막으면서 살다 죽으라고. 이런 험한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이 절 아프게 찌르는 말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그보다 더한 말들을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들어와서 그런 걸까요? 어지간한 폭언이나 폭력엔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충격을 받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며 저랑 같이 못 살겠다며 떠나버렸습니다. 절 불쌍히 여긴 남동생이 찾아와서 울며 괴로워했고 그러지 말고 자기랑 같이 살자며 조그만 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남동생과 함께 좁디 좁은 집에서 우리 딸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들을 동생이 엄마에게 말하고 나름 엄포를 놓은 것인지 적어도 100일 때쯤 될 때까진 이 집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후에 엄마는 절 찾아왔고 피덩이를 안고 이혼당해서 혼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좀 양심은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미역국을 끓여다가 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손녀를 한번 안아보더니 제가 너무 죽을 상을 하고 누워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음이 쏟아지던지. 엄마가 나한테 또 욕을 해대고 때릴 줄 알았는데 내 꼴이 너무 동네 북 같아서 안 건드리나 보다 나름 안심했었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내 처지도 참 비참하고 품에 안겨 아무것도 모른 채 쌕쌕 숨소리만 내는 딸이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이후로 저는 몸을 추스르고 좀 정신 차리게 되었고 20대 중반도 안 된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몸이 되어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떻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주말이라도 봐주면 시장이건 어디건 가서 무조건 일을 했어요. 그렇게 죽을 듯이 싫었던 공장 일도 내 자식을 생각하니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드문드문 낼 수 있는 아기 엄마는 써주지 않으려 했고 참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차에 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더군요. 누나, 내가 2년 정도는 무조건 일해서 어떻게든 먹여 살려볼 테니까 누나는 수진이 키우면서 검정고시라도 따는 게 어때? 어떤 일이라도 자격증이라도 따서 기술을 좀 갖는 게 나을 것 같아. 동생의 말에 처음엔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앞에서 팔을 버둥거리며 안아달라고 우는 딸아이를 보니 저도 내심 이를 꽉 깨물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때 억지로 힘을 내어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겨우겨우 써가며 검정고시를 따게 되었는데요. 어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제가 제일 행복했고 처음으로 단순히 절 위해 시간 쓸 수 있는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시 준비를 해서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다시 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동생은 이런 부분을 강력히 말리고 막으려 했으나 오빠 관련된 문제라면 금방 눈이 돌아가 버리는 엄마는 이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게다가 그 사이 아빠도 돌아가셔서 그런지 더더욱 돈 나올 구멍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대체 오빠는 우리 중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고 돈도 시간도 많이 썼으면서 왜 변변찮은 직장 하나 다니지 못하는 걸까요? 엄마는 계속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해대는데 일단은 남동생이 회유를 하고 얼마 들려서 보냈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안심이 되겠다며 매일매일 찾아와서 절 못 살게 굴었죠. 이쯤 되니 전 모든 게 서글프고 다 놔버리고 싶더군요. 내가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이 몹쓸집 테두리 안에서만 살았기에 이런 걸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걸까 싶어 답답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쯤 새로 취직하게 된 조그만 회사가 있었는데 대학도 안 나오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입장이라 말을 하니 여러 면에서 곤란해하시다가 절 써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힘들게 아이를 끼고 일을 하면서 동생과 교대하며 살게 되었고 동생 역시 누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엄마와 형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10여 년이 지나 아이 하나를 키우는 동안 돈 들어갈 게 점점 많아지고 생활이 본격적으로 위협이 됨을 느끼게 되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 엄마에게 50만 원으로 깎자고 말하러 갔는데 엄마는 그때 딸을 데리고 함께 찾아간 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전과 다를 것 없는 폭언들을 터뜨리더군요. 전 이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처음으로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내가 낳은 자식과 함께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제 맨날 붙어 살며 엄마에게 당하던 때와 달리 어느 정도 거리를 더 봐서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엄마가 악마 같았고 저 역시 한 마리 들짐승 마냥 사납게 엄마에게 대들었죠. 그간 해준 게 뭐가 있냐. 내 새끼 앞에서 나한테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도 이제 혈기가 넘치는 저와 점점 나이 들어가는 본인의 입장을 생각한 것인지 아주 조금 움찔한 것 같았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50만 원은 도저히 안 되고 70만 원으로 해결보자고 하더군요. 그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던데 전 또 바보같이 엄마에게 대들고 악다구니 쓴 게 죄책감이 들어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애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도 작은 회사를 다니며 일하고 아이가 오면 다시 옆집에 맡겨놓고 전 또 식당에 가서 일했어요.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몇 시간 일을 했고요. 그렇게 사는 동안 아이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대형 병원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엄마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금도 돈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딸아이가 한창 커가고 있는 와중에도 엄마는 나이 많은 큰아들 걱정만 할 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은 늦게 가정을 꾸리게 되어 우리와 떨어지게 되었고요. 늘 저를 감싸주고 아껴주었던 남동생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솔직히 남동생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가정처럼 살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동생이 새 가정을 꾸릴 때 보태주기도 했어요. 당연히 엄마에겐 비밀로 하고 말이에요. 동생이 결혼할 때도 엄마는 지 형보다 먼저 장가가서 자존심 상하게 한다며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동생은 어차피 엄마와 자기 형에게 전혀 정이 없었기에 크게 실망하지도 않더군요. 그런 자리를 제가 지켜주면서 크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우리 남매끼리 서로를 보며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둘 다 버틸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동생 장가도 보내고 한참을 지나 전 꾸준히 엄마에게 매달 70만 원의 용돈을 보냈고 그 와중에 과로해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딸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들도 많고 가끔 크게 아프면 검사하고 약값을 대느라 그것도 꽤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빤 여전히 그 무엇도 안 한 채 엄마가 저에게 받는 용돈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위기가 왔음을 스스로 체감하게 되었어요.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는데 눈앞이 기우뚱거리면서 갑자기 세차게 땅바닥이 저에게 날아드는 걸 느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느낀 것이고 실제로는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기절한 것이었죠. 타박상을 좀 입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다음날 시야가 심하게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다급히 달려온 남동생과 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들을 받게 되었어요. 맨날 딸을 데리고 드나들었던 대형 병원이기에 익숙하면서도 겁나는 건 마찬가지더군요. 이후에 나온 검사는 가히 절망적이었고 전 앞길이 너무나 아찔하고 어지러워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제가 갑상선암이라는 겁니다. 제 또래 여자들에게 있어 적지 않게 나타나는 병이라곤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여전히 변함없이 절 짓눌리고 힘들게 했어요. 남동생도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고 딸은 눈물을 꾹꾹 참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데 전 그 어떤 태도도 취할 수 없어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죠. 이후에 남동생이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에게 그래도 제가 딸이긴 했던 건지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왔더군요. 우리 집으로 와서 제 안색을 들여다보더니 별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나마 너 먹으라고 반찬을 좀 해왔다며 몇 개 풀어놓더라고요. 어릴 때 같이 살며 그렇게 눈칫밥 먹으며 늘 냄새만 맡았던 엄마의 반찬을 눈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오더군요. 일단 저도 돌아와서 어느 정도 기운 차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였기에 밥을 대충 먹고는 엄마를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그냥 쉬고 싶었지만 그래도 엄마 나이가 80이 넘어가다 보니 좀 무뎌진 건지 아픈 딸을 보겠다고 온 걸 생각하니 노인네 혼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엄마는 별말 없다가 난데없는 어릴 적 얘기들을 하더군요. 저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냥 대충 듣는 척하면서 억지로 엄마와 눈을 안 마주치려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박만 받고 자랐는데 단둘이 이렇게 차에 타서 아무것도 없는 모녀 사이처럼 있으려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새에 엄마는 또 여지없이 오빠 얘기를 꺼냈고 어련히 귀한 아들이니 이젠 나도 포기해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80이 넘고 100살이 넘어도 여전히 엄마 그대로겠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고 이런 상태로 개 목에 줄이 묶인 마냥 끌려다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못 견디게 울음이 올라오면서 참을 수 없어지는데 이때 제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참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전 같은 스위치를 눌렀을 것 같아요. 네 오빠를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지? 지금도 혼자 저렇게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아주 죽을 듯이 괴로워. 그래도 넌 네 자식이라도 있고 네 동생은 지 형도 못 간 장가를 갔잖니. 니들이 좀 네 오빠를 불쌍히 여겨서 얼른 잘 되게 좀 팍팍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니들이 알아서 네 오빠 좀 챙겨라. 나도 아주 힘들어 죽겠어. 너도 그까지 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60이 다 되도록 저렇게 혼자 집에 있는 네 오빠가 힘들지. 에휴, 이번에 무슨 신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올라온 거야. 네가 이번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오빠 한 3천만 원 정도 보태줘라. 동생이 돼가지고 서울에 살면서 그 정도는 오빠한테 해줘야지. 저는 차를 급히 세우게 되었고 눈이 완전 희번덕거리는 상태로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뭐 하는 거냐는 엄마의 말에 전 그대로 차 문을 열고 내렸고 저벅저벅 걸어가서 엄마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세차게 열었습니다. 뭐야, 아직 저 입구까지 더 가야 하잖아. 왜 내렸어? 저는 거기서 반쯤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내려. 뭐라고? 내리라고. 내 말 안 들려? 끌어내리기 전에 당장 내려. 당장 꺼지라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전 엄마를 끌어내렸고 갖고 온 짐도 다 엄마 앞으로 내팽개쳤어요. 엄마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절 죽일 듯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려 하는데 제 목소리로 덮어버렸어요. 갈기갈기 찢기는 쉰 목소리로 말입니다. 당장 꺼져버려. 그러고도 내 엄마야? 딸내미가 암에 걸렸는데 뭐? 아들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잘난 아들한테 가서 평생 대접받고 살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렇게 발을 탕탕 굴러가며 있는 대로 엄마에게 괴성을 질러대고 그 길로 차에 올라타 격하게 방향을 바꾸었어요. 터미널 입구 쪽에 그렇게 덩그러니 버려진 엄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생각도 상상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하도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서 아랫입술은 이미 피가 나버렸고 저는 한동안 진정이 될 때까지 계속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섭게 찾아온 암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전 진짜 인생이 뭐고 내가 누구며 사는 게 뭔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기에 이 또한 힘들지만 이게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암세포보다 저를 더 괴롭게 하고 들러붙어 있던 오빠와 엄마를 떼낼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더군요. 딸이 아프고 위독하다곤 해도 엄마는 여지없이 사랑하는 큰아들을 위한 돈 청구서만 내밀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엄마라고 계속 여기며 사는 게 맞았을까요? 곧 있으면 저도 만만치 않은 나이가 되는데 말입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와중까지 오빠의 돈벌이를 지원해야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진정이 되면 집도 이사갈 생각입니다. 미친 듯이 걸려오는 엄마와 오빠의 전화가 너무 징그러워서 며칠 전 번호도 바꿨어요. 제 상태가 조금 안정기에 들어가야 이사 절차를 밟을 텐데 그건 그것대로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은 어디에건 저의 이런 한많은 인생을 다 쏟아붓고 털어놓고 싶었어요.